네, 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 가상화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너무나 변동성이 큰 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쪽에서도 불거지고 있죠. 지난주에 서밋이 있긴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큰 모멘텀을 얻기보다는 싱겁게 끝났네 쪽으로 좀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이야기를 이분과 함께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루트 컴퍼니 이장우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제 비트코인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왜 이렇게 하락하냐? 이거 7만 6천 이러다 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하락장 전환했냐? 네. 이제 상승장 끝났냐? 이제 팔아야 되냐? 벌써 거기까지 갔습니까? 하락장 이런 쪽으로 갔습니까? 질문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들어서. 근데 최근의 하락은 보면 크립토 시장만 하락하는 건 아니란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 크립토, 특히 비트코인 자산이 미국 주식시장이랑 상관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같이 하락을 하는 형태인 건데, 그럼 미국 주식시장이 왜 하락을 하냐라고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이제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거는 불확실성이잖아요. 트럼프로 인해서 트럼프의 정책으로서 나온 불확실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래서 크립토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특히 크립토 시장은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냐에 따라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인데 우리가 글로벌 유동성, 글로벌 M2 지표와 비트코인 가격에 약간 시차가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굉장히 상관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M2가 증가하면은 3개월 뒤에 비트코인 그렇죠. 쪽도 증가한다, 상승한다라는 예,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네. 그 글로벌 M2가 보면 지난 1월 정도부터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정 시차를 두고 우리가 뭐 올해 2분기와 접어들면서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밤사이에 CPI 발표가 나왔는데요. 물가가 그래도 2월달 데이터는 예상치를 하회한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네. 이 데이터도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뻔했죠 지금. 평소에 줍니다. 네. 이게 결국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금리의 영향. 예, 그 지금 시장 분위기가 되게 위축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CPI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상회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을 했었을 겁니다. 좀 꽤 많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네. 근데 CPI도 보면 지금 추세가 좀 바뀐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작년 9월에 전년 대비 2.4% 정도 올라갔는데 부터해서 올해 1월에 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8% 내려온 거잖아요. 상승 추세에서 좀 이제 다시 좀 그 물가 인상 자체가 좀 줄어드는 약간 변화의 포인트가 좀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더 큰 약간 할애나 악재는 좀 막은 것 같다라는 좀 느낌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사실 근데 CPI 데이터는 이번 달 다르고 또 다음 달 다를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관세 영향이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게 될 4월 데이터가 5월에 나오면은 이제 그때는 확실히 CPI가 또 우리가 지금 보는 숫자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가상화폐 시장도 어쨌든 뭐 선반영하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은 맞네요. 결국 CPI가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근데 금리가 이제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약해진다면 사실 가상자산 비트코인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관심을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만약에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그 사이에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갑자기 더 키워가지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도 선회할 수도 있잖아요. 경기가 둔화돼서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관세는 결국 두 가지 포인트예요.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그럼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올라오면 다시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금리 정책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면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나스닥 지수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자산 쪽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결국에는 그런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간다면은 위험자산 성격을 가지는 가상화폐 쪽은 또 안 좋은 건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맞죠. 네. 그런 환경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게 예측이 되면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금리 정책을 통해서 둔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는 정책이 또 나오게 기대가 되면 다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반이 올라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복잡하네요. 하나의 뭐 산수 공식처럼 이렇게 딱 단편화하긴 힘든 것 1 같습니다.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그럼요.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 시기의 맥락까지 같이 이해를 해야지 좀 판단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올해 사실 작년에는 여름 이후 가을부터 마냥 좋았던 그런 시장이라면 올해는 이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예상을 해야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워낙 또 그 바이럴 파워도 있고 워낙 이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그 언어 하나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사실은. 사실 정책 들었을 때는 와 이제 비트코인 무조건 우상이구나 가자로 생각을 했었던 분들에게는 아 맞다 트럼프였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데 결국에 좀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도 신규 맵을 이게 안 한다라는 얘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최근에 나온 소식도 이제 크립토 서밋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더 사는 걸 발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를 파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더 사는 것을 원했거든요. 맞아요. 원래 트럼프의 공약은 이제 갖고 있는 것을 안 팔겠다,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 이게 공약이었고요. 그 공약을 정확히 행정명령으로서 실행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매수하는 것에 대한 정책이나 방향을 발표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장에 그럼 약간 실망이 될 수도 있죠. 가격이 반영이 안 된 건데. 근데 이 포인트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 포인트입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고 한 거. 이게 뻔한 얘기는 한데 너무 중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가요? 그걸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까지 얘기했냐면 기존에는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총 한 30만 개 정도의 압수 물량이 있었는데 한 10만 개, 15만 개를 이미 매도를 했거든요. 이전 정권에서. 그걸 엄청 비난을 했어요. 이유는 미리 팔아서 결국 손해를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못 얻었다. 결국 미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쳤다. 비트코인은 팔면 안 된다라는 자산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팔지 않는 거를 결정을 했고요. 근데 팔지 않기로 한 이 자산이 굉장히 한정된 자산이에요. 2035년도가 되면 전체 채굴량이 99%가 나오는 누구나 아는 한정된 자산인데 팔지 않겠다고 강력히 이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앞으로 매수에 대한 전략이나 방법들은 어떤 형태로든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 매입 방법에 대해서 뭐 선언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소식이나 실망할 소식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나왔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뭐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동성은 존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게는 굉장한 호재였다라고 좀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매입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추후에 뭐 추가 플러스 알파의 전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는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 있겠죠. 여기에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경기 침체를 일부러 유도하는 거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게 만든다. 이게 알고 봤더니 이제 부채 재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기가 도래하는 그 국채 부분을 어떻게든 좀 적게 손해를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중장기적으로 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 연결되는 거죠? 근데 저거는 이제 트럼프 경기 침체 유도 썰이긴 한데 뭐 일리는 있다. 일리는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을 지금 보면 관세 정책으로서 미국의 세수를 확보하는 하나의 축이 있고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도지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지출을 계속 줄이는 것도 나머지 한쪽 면이 있고 근데 이제 관세라는 게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결정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를 해야 경기가 회복이 되고 많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주식시장도 반영이 되고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물가가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떨어져야 돼요. 나머지 하나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러면은 금리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는 트럼프가 이제 한 1년 차잖아요. 1년 차에서는
이제 미국 대통령들도 저런 전략들 많이 좀 쓰곤 하기 때문에 뭐 저런 금리 인하를 위해서 약간 경기 침체를 감수를 한다라는 요즘의 표현 좀 나오긴 하는데 충분히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대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과거의 역사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사이클 자체가 지금 깨졌다. 왜냐하면 이 중간중간에 이벤트들 뭐 아르헨티나에서 발행됐었던 밀레이 밈코인의 급락 그리고 최근에 바이비트 쪽에서의 해킹 피해 이런 것들이 오면서 뭔가 이제 그동안의 흐름을 완전 깨버렸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결론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사이클을 깰 정도의 파급력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이벤트는 아니었다. 바이빗 거래소는 그 글로벌 한 2위 정도 수준의 네네. 거래소거든요. 해킹은 됐는데 잘 대응을 했어요. 대응을 잘했다. 잘 대응을 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안 미쳤어요. 그리고 뭐 밈코인, 뭐 트럼프, 멜라니아, 그다음에 뭐 브라질의 이제 그 밀레이 대통령의 밈코인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그 밈코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확실히 각인시킨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자체를 이렇게 터닝을 시킬 정도의 부정적 이슈는 사실 아니어가지고 현재까지는 사이클이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과거에는 이제 올해 같은 이제 1월과 2월 같은 시점에 그 알트 코인들이라고 하죠.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이클대로만 보면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올해는 이제 그런 약간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지는 것 있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강세장에 와 있다. 만약에 이게 사이클이 깨졌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지금 하락장 전환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월, 2022년도처럼 금리가 계속 인상하는 정책을 가져가면서 크립토 가격이 30, 50, 70, 80까지 하락하는 그 초입부여야 되는데 현재 그런 징후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강세장의 중간에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상승장, 강세장 가운데 일시적인 조정이다로 보고 계신 거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77,000달러를 깨고 내려가서 76,000달러가 저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76,000달러가 이게 어떠한 구간이길래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7만 달러. 네. 지난번 강세장에서 네. 고점이 6만 7천 불이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보면 상승장에 갔다가 하락을 최대폭으로 하더라도 이전 강세장의 고점 깨지나요? 아래로는 잘 안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요. 또 이유는 그 지점이 가장 강한 지지선 역할을 했던 거죠. 그 지점에서 가장 많은 매수 매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 지점 쉽게 못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7만 불 선에서 7만 달러. 강한 지지선이 있어요. 7만 6천이 아니고 더 내려가야 되는 거군요. 그 정도 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 하락을 하더라도 7만 불을 깨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7만 불을 만약 깬다면 굉장히 또 심리적으로 위축은 되긴 하겠죠. 근데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7만 불이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할 거다. 그런 면에서 아마 그 가격대가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7만도 사실 굉장히 깊은 조정이거든요. 10만 달러를 넘어섰던 비트코인 가격이기 때문에 7만 달러까지 내려가면 사실 지금 8만 달러 내려간 것도 작년 가을부터 올라왔었던 그 랠리의 시작이 8만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는요. 네. 제가 뭐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올해 가격, 작년 10만 불에서 올해 7만 불 이렇게 접근하면은 굉장히 힘든 투자 자산이에요. 3년, 5년 단위로 네. 1억이 넘는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폭락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과거에는 3년, 5년 전에는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기를 넓게 가지고 좀 바라봐야 되는 자산이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기도 힘들고 투자에 또 손실이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좀 그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기 위한 지금의 전제 조건, 금리 인하가 일단 돼야 되는 건가요? 첫 번째는 매크로예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이랑 진짜 많이 상관성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환경이 어떻게 돼야 되냐?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유가 바탕에는. 어떻게 됐든. 네. 이유는 이제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든 아니면 물가가 잡혀서 그렇든 그다음에 이제 크립토 시장 내로 들어오면 네. 내로 들어오면은 지금에서는 가장 좋을 수 있는 호재는 지금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공화당 의원이
비트코인 법안을 다시 발의를 했어요. 네. 작년 발의했던 게 폐기되고 비트코인 법안이 뭐냐면 비트코인 100만 개 미국이 매수해야 된다. 신규 매수. 네, 신규 매수. 그래서 지금 보유가 100만 개니까요. 네. 20만 개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비축 법안은 비축은 행정명령 했으니까 그럼 80만 개를 매년 20만 개씩 사는 전략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국회 입법으로 발의 올라가 있는데 지난번 발의는 혼자 단독 발의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동 한 7인 정도에서 같이 발의가 됐고 이게 될까요? 힘을 많이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건 호재입니다. 그게 되면 정말 강력한 호재일 텐데 사실 미국이 그렇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론들이 사실 그 법안에 담겨 있긴 해요. 네. 그 법안의 방법론은 금의 가치를 재평가해서 금 팔아서. 이 금에 파는 거랑 재평가하는 건 좀 다른 면이 어떻게 있습니다. 달라요? 지금의 미국의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네. 미국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은 평가 가격이 1970년대 가격으로 평가돼 있어요. 회계적으로. 이걸 현재 가격으로 재평가하자는 거죠. 그럼 재평가하면은 그 차익만큼의 그쵸. 수익이 발생을 남는 하고 금액이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확보를 하자. 이건 파는 개념이랑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크군요, 금액이. 그렇게 되는 시나리오 외에도 다양하게 그런 신규 매수를 할 수 있을 법한 자금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발의하는 그분들의 이 입장인 두 가지 거죠. 나눠서 봐야 되는데 입법은 입법, 비트코인 법안에는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이 방식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주 크립토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한테 지시를 한 내용은 네. 예산 중립적인 방안으로 비트코인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해라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예산 살수 있게. 중립적인 거를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세금을 들이지 않고 비트코인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이게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장관들 나간 거고 네. 이제 국회에서는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100만 원까지 확보하겠다는 게 다시 발의가 됐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데 작년보다는 사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게 공화당이 상하원 다 차지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고 이걸 발의한 이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디지털 소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에 또 됐어요. 신설위원회인데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작년보다는 이 발의한 이제 루미스 의원의 입지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많이 서포트 받고 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된다면 그건 굉장히 호재다. 신규 매수니까. 이렇게 조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세금을 55%에서 20%로 대폭 낮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승인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라는 내용을 며칠 전에 여러분들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우리는 변화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죠. 그래도 꽤 많이 진일보한 것 꽤 많이 같은데요. 나왔습니까? 이게 저희 법률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못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금융위 감독 행정 지침 이런 걸 네. 통해서 관행적으로 법인이 가상자산을 사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풀어주겠다라고 한 게 이제 나왔잖아요, 금융위에서. 네, 그런 네. 면에서 볼 때는 좀 진일보했다.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뭐 시기를 다 논하긴 하는데 진짜 시기만 논하고 결국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산이 오히려 해외에 있는 비트코인 ETF로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본도 아마 할 것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ETF에 대해서 아마 가장 빠르게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업의 법인 계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ETF 승인 이 두 가지 주제들이 되게 빠르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최근에 그 가격 변동성 때문에 물론 이 가격 변동성을 잘 이용하는 트레이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좀 기다렸다가 사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뭐 조금씩 매입하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이제 이 시장의 특징을 간단히 얘기 드리면 암호화폐만 투자하면 사람들이 조급함이 생겨요. 빨리 안 오르면 좀 떨어지면 너무 조급하죠. 왜냐하면 네. 실체가 잘 없으니까 펀더멘털을 논하기가 어렵죠. 펀더멘털 논하기 힘드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이거를 갖고 불안하죠. 있는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 50, 80, 90%까지 하락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 있는 자산인데 네. 저는 오히려 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투자로서 접근하신 분들은 이 시장에서 그래도 검증받은 이제 비트코인 자산 중심 위주로 투자를 하고 네.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들여다봐야지 우리 투자 관점에서는 수익 나고 괜찮은 전략들을 한다. 그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결국 분할 매수 방법을 통해 접근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하나
시장 이슈들을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ETF 승인은 너무나 좋은 소식이었는데 작년에 보름 동안 25%가 빠졌거든요. 미국이 비트코인 비축한다라고 하는 선언은 너무나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또 단기적으로 20%도 하락하고 있잖아요. 뉴스의 판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을 때는 또 30% 오르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정말 시장의 기대감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꼭 장기적으로 적립투자 방법으로 그 비트코인 자산 네.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제 경험에서 나온. 네. 지금 10년 넘게 시장을 계속해서 여러분 바라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급등할 때마다 잠깐씩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데 결국에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출렁이고 밀리기는 하지만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100% 맹신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포인트들 짚어드린 것처럼 수급적으로 일단 추가적인 매입과 그리고 한정된 그 자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디 미국에서 안 좋은 이야기보다는 좀 좋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시간 업루트 컴퍼니 이장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